위기에는 즉각 반응을 하지만 일상적인 것에는 빠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안녕하세요, 노랑잠수함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되게 두툼하죠. 심지어 세 권으로 분철되어 있는 맨큐의 경제학이라는 책입니다. 그레고리 맨큐가 썼대요. 그리고 이게 제가 좀 이 책을 산 사연이 좀 약간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이 책은 2018년도에 물론 이 책이 초판이 나온 때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산 책은 2018년도에 나온 책을 샀습니다. 이 책을 읽게 된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제가 보니까, 제가 이 책을 주문한 게 언제였냐면 2020년이었더라고요. 2020년 4월 달에 이 책을 제가 알라딘에서 샀는데, 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튜브를 좀 보다 보니까 쇼츠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니들 경제학 아무것도 모르잖아. 큰맘 먹고 이 책 한번 읽어봐. 그러면 경제학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맨큐의 경제학을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 싶어서 샀는데, 중간에서 되게 한달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비스로 책이 너무 두꺼우니까 세 권으로 분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사면서 그런 옵션 처음 봐서, 그래 한번 해보지 뭐 그래가지고 분철까지 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프링 제본으로다가 분철을 해서 책을 받았는데, 문제는 책을 받아서 되게 당황했어요. 왜냐면 제가 보통 읽는 책들과 다르게 이 책은 잠깐 보면 이런 식으로 딱 보기에도 느낌이 일반적인 교양도서나 학급도서가 아니라 그냥 무슨 교재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서 처음에 몇 페이지 읽다가 아이씨 안 읽어. 그래서 덮어놨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부터 시작해서 5년 6년간 책꽂이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던 책이거든요. 그러다가 지난 연말에 12월 한 30일, 31일 뭐 그때쯤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쇼츠네요. 쇼츠 하나를 봤는데 뭐였냐면, 그 개그맨 김영철 씨가 자신의 아침 루틴을 이야기하는 짧은 영상이었어요. 근데 뭐랬냐면, 자기가 아침에 새벽 5시인가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책을 10분간을 읽는데요. 되게 어려운 책을, 평소 같으면 보지도 않을 만한 책을 10분간을 읽고, 그렇게 이제 자신의 일상을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새해 첫날부터, 정확하게 말하자면 12월 30일부터 2025년 12월 30일부터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10분씩 책을 읽고 있거든요. 1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죠. 근데 이제 그 짧은 시간 10분씩 읽으면서, 처음엔 읽으면서 그랬거든요. 야, 도대체 이 두꺼운 책을 하루에 10분씩만 읽어서 언제 다 읽지? 라고 하면서 그냥 읽었어요. 별 생각 없이 쭉 읽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언제 끝났느냐면 5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0페이지에 육박하고요. 되게 묵직해요. 책 전체 3권 다, 이제 원래 한 권짜리니까 들어보면 묵직합니다. 이걸 어쨌든 다 읽었고요. 읽고 난 다음에 리뷰 작성하려고 이제 그러면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산 이 책은 절판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출판한 출판사에서 일정 기간마다 업데이트 시켜서 책을 계속 다시 내나 봐요. 그래서 지금 있는 맨큐의 경제학은, 판매되고 있는 맨큐의 경제학은 제 거 이후 다른 버전, 이후에 새로 나온 버전인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이걸로 읽었습니다. 사실 되게 좀 당황했었어요. 일단 제가 사자마자 못 읽어하고 꼽아놓은 이유도 그거였는데, 일반적인 교양도서가 아니고 학습도서고, 그러니까 마치 대학 전공도서 같은 느낌으로다가 되어 있고, 온갖 그래프도 들어가 있고, 뭐 문제풀이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내용의 10%도 이해 못했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뿌듯한 건, 5개월씩이나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새해 첫날 더 하려고 했던 계획이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5개월 동안 꾸준히 읽을 만큼 이렇게 진지하게 경제학에 대한 고민을 해봤다라고 하는 것도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도전이었고 의미 있는 결과였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뭐랄까 좀 신선하다고 할까 했던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경제학적으로다가 정의를 보니까 되게 뭐랄까 메말랐다고 그럴까, 감수성이 전혀 없는 되게 단순하고 명쾌하게 이 설명들이 돼서 이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임금, 일을 하고 받는 임금을 노동의 임대 가격이라고 정의하거든요. 노동의 임대 가격에 불과하다라고 정의한 대목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읽으면서는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저는 이제 강의를 합니다만 열심히 강의를 해서 받는 급여가 내 노동력을 빌려준 대가라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보면서, 그 문장을 보면서 좀 신선하다, 또는 이렇게 뭘 감성적인 정의, 이런 느낌을 좀 받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느낌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선물을 주는 행위에 대한 경제학적인 해석도 있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적인 정보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이런 선물을 줄 만큼 너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또는 다양한 이유로 선물을 주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상대방한테 증명하기 위한 행위잖아요, 따지고 보자면. 그런데 사람은 따지고 보면 돈을 주는 게 오히려 더 훨씬 더 효율적이긴 하거든요. 돈을 주면 그 사람은,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돈을 다 자기가 꼭 써야 될 곳에 쓸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긴 한데, 사랑하는 연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현금을 준다? 그럼 5만 원을 줄 거야? 10만 원을 줄 거야? 나를 5만 원씩밖에 사랑, 이런 식의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선물을 준다는 행위는 금액과는 관계없이 그 선물을 고르기 위해서 고민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내가 너에게 이런 선물을 준비하는 만큼 너를 의미있게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어떤 신호를 전달해 주니까 시그널링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런 설명이 되게 재미없네 라는 느낌이 좀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 책의 설명에 의하자면 결국엔 경제학은 사람이 어떻게 의사를 결정을 하고 내리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일을 하고 무엇을 하고 얼마나 돈을 저축을 하고 또는 어떻게 투자를 하고, 그런 모든 선택의 이면에 사람이 어떤 심리, 어떤 구조로 그런 행위와 결정과 그에 따른 행동들을 하는지를 추적하는 그런 것들이 경제학의 본질이라고 해요.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문장 중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결과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사람은 발생한 활동은 보지만 발생했을 활동은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였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시스템이 무너져 내려서 발생한 비극들을 많이 보잖아요. 옛날에 성수대교 붕괴 사건, 세월호, 이태원 참사, 심지어 지금 이게 촬영한 날짜 기준으로다가 그저께였나 서사문 국가가 무너지기도 했었고요. 그런 모든 비극들이 결국엔 그 부분에 최소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해서 벌어진,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결과물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이 벌어져야 이런 세상에 라고 하면서 난리를 치고 하지만, 그런 거 없이, 그런 아픔과 비극 없이 무난하게 돌아가는 세상, 평범한 일상, 그러면 그렇게 무난하고 평범한 일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체크하고 확인해야 될 것들을 매일매일 매뉴얼대로 진행을 하고, 사람들의 동선을 미리 통지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자기 일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지루하고 평범한 그런 일상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나의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나가지는 하루하루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마다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있는 건데 그거를 모른다, 그걸 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게 조금 새삼스럽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던 책이 예전에 읽었던 한스 롤링의 그 팩트 플리스라는 책이었었거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팩트 플리스가 떠올랐던 이유가 뭐냐면 되게 좀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더라고요. 이 책에서도 보면 온갖 그래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사람들의 소비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생산력은 얼마나 좋아지고, 경제 분야가 얼마나 커지고, 기술이나 어떤 지식이 얼마나 급성장을 했는지 이런 것들 갖다가 꾸준히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100년 전에는 왕조차 에어컨이라고 하는 장치를 쓰지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살짝 덥던 이유로 저 지금 이거 영어 촬영하면서 앞에 에어컨 켜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세상이 많이 좋아진 거죠. 결국엔 세상이 꾸준히 좋아지고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이 맨큐의 경제학을 통해서 느끼면서 팩트 플리스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것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되게 매칭이 되면서 좀 많이 생각이 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실 저부터도 내 지갑 속에 동전이 몇 개나 있는지, 지폐하나가 몇 개나 있는지, 내 통장에 숫자는 얼마 찍혀 있는지, 매달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끊임없이 고민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은 약간 좀 위기에는 즉각 반응을 하지만 일상적인 것에는 빠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게 좋아지는 세상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런 부분들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나도 많이 봐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라고 무릎을 쳤던 이 부분이 뭐냐면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게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변화되는 저의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등치가 되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흔히 사람이 좀 나이를 먹으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려고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무언가를 배우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좀 느끼는 것도 좀 있고, 이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 정도면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들만 가지고도 난 충분히 많이 알고 있어. 그런 내가 틀리겠어? 라고 하는 어떤 착각, 그렇게 자기 자신에 갖고 있는 확증,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것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귀는 열고 입은 닫고 지갑도 열어둔다고 하는데, 경험이라고 하는 게 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되게 크고 강력한 자산이긴 하지만, 반면에 그게 너무 견고해져 버리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나의 어떤 판단 능력에 되게 장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경제학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약간 좀 한편으로 좀 우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진지한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요 영상 바로 앞에 까라모조프가의 형제들을 읽으면서 리뷰 영상을 찍었는데, 거기에 보면 까라모조프가의 형제들의 되게 상징적인 금액이 등장하거든요. 3,000루블이라고 하는 금액인데, 그게 물론 지금의 환율 보자면 좀 형편없는 금액이지만 그 시절에는 평범한 어떤 사람들의 일상적인 월급 기준으로 보자면 몇 년치에 해당하는 수준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살인사건이 벌어질 정도의, 그것도 친부살인이 벌어질 정도의 큰 금액이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
맨큐의 경제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 그러니까 돈이 주고받고 하는 양이 점점 늘어나는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이 된다. 이게 이제 화폐 수량설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이 까람부초프가 형제들에 나오는 3,000루블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이 세상이, 사회가, 어떤 경제가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고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면 할수록 점점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그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제가 사실 대학을 8학번인데 대학을 졸업했던 80년대 후반, 그때만 해도 대졸 신입사원 월급이 100만 원이 안 됐던 거다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근데 지금은 대졸 신입사원들 월급이 얼마나 되죠? 뭐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뭐 중소기업 조그마한 데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중견기업 수준만 돼도 최소한 300~400만 원 정도 되지 않나요? 그러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진 것이고, 커진 만큼 돈의 가치는 떨어진 것이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는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돈도 많이 줘야 되고, 이게 계속 꾸준히 반복되면서 지금의 어떤 그런 경제 구조가 만들어진 거라는 얘기인데, 네, 그 까라무츠프가 형제들의 3,000루블도 그렇고, 저 대졸 시절의 초임 금액과 지금과의 비교해봐도 그렇고, 화폐 수량설에 대해서 좀 실감할 수 있었다, 이런 느낌이 좀 받았고요. 이 책의 지금 마지막 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정치가나 경제평론가들의 주장이 너무나 그렇다고 믿기 어렵다면 10중 8구건 당신의 판단이 옳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 이득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공짜 점심은 없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마치 공짜 점심을 제공하는 것처럼 달콤한 말을 속삭이면 우리는 그 뒤에 숨은 가격표를 찾으려고 애써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요것과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되게 힘든 그런 상황을 겪고 있긴 한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공짜 점심에 속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그게 뭐 세금 인상이 됐든 시장이 왜곡이 됐든 이렇게 비용을 우리가 치르게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을 깨뜨려 볼 수 있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좀 했고요. 역사는 이렇게 직선으로 뭐 수직, 수평 뭐 이런 식으로다가 뭐 우상향, 우하향, 뭐 수평 이런 식으로 나가진 않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마치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하듯이 이런 식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짧게 보면 매일 제자리 걸음을 도는, 그래서 맴맴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좀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달라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되게 진지한 또 하나의 어떤 시각, 또 하나의 렌즈를 장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물론 이 책을 읽었다고 해서 제가 무슨 경제 도사가 됐다는 건 절대 아닐 거고요. 오히려 지금부터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세상은 그렇구나, 난 앞으로 이런 쪽에 공부 좀 더 많이 해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만든 것만으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것만으로도 제가 이 책 맨큐의 경제학을 읽은 가치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5달 동안 매일 아침 10분씩 읽었던 이 책을 다 마지막으로 덮고 제가 느낀 건, 경제학도 결국엔 사람 얘기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맨큐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두만 책을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란잠수함이었습니다.